증시 워밍업 시작해 보겠습니다. 수요일 개장 전에 꼭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와 투자 포인트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 옆에는 이성훈 과장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게 될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거리두기 완화 수혜주는입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정말 완화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네요.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다소 좀 진정되는 모습이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도 3개월 만에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. 이제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종 내용이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된다고 하고요. 이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식당과 카페 같이 이제 매장의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겠죠? 네, 항상 주식시장에 미치는 이 코로나 이슈, 이번에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랜만에 좀 많이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, 이제 종목별로 그렇고 증시 전체에 대한 영향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증시 전체의 영향을 바뀐다는 부분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완화로 인해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기존에 어떤 이 인플레나 어떤 경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민감주, 성장주로 대변이 됐던 그런 시장이 이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또 내수 업종으로 또 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시장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네. 이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이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좀 관심이 많아요. 예약도 하고 많이 맞으시더라고요. 네, 이제 많이 맞고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는 항상 좀 껴야겠지만 이제 마스크까지도 이제 벗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떤 사회적 어떤 이제 생활관의 패턴이 좀 바뀌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.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이 기존의 어떤 4인 모임 제한을 이번 8인까지도 연장할 수 있겠고,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떤 음식점에 대한 영업 시간을 기존 10시에서 12시까지도 10시, 12시까지도 바꿀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요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이 다음 주부터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런 종목들을 좀 발굴하면서 이 대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지금 현재 이 컨택트,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대한 수혜주는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지금 어떻게 딱 측정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까지도 버겁고 지금 광범위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대표적으로 여행 그리고 항공주 같은 그 업종과 종목들이 최대 먼저 약간 그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여행과 어떤 항공 다음에 관련 그 다음에 또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역시 그 주류 관련주, 음식료라고 업종은 음식료이겠지만 음식료 안에서도 굉장히 그 종목 그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죠.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한다고 한다면 이 주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역시 영업 시간을 10시 정도로 늘리고 사적 모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 어떤 그동안에 좀 억눌렸었던 이 주류 소비에 대한 증가가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네. 우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이 몇 달 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 주류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이 이 사회적 거리 완화두기 이후에 이 실적으로 바로 펀더멘털로 잡힌다고 한다면 이 관련 주류 기업들은 주가에 대한 상승이 먼저 더 시작될 가능성도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이제 주류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하이트 진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네. 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주류 기업들보다도 이 업소 쪽이죠. 음식점이나 이 술집에 대한 납품 부분에 대한 비중 부분이 굉장히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1분기 실적도 시장
예상치 대비해서 선전을 했어요. 선전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뭐 물론 이제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떨어졌긴 했지만, 제가 봤을 때는 작년 1분기는 이 코로나 전이잖아요.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가 코로나에 대한 어떤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작년 수준의 비슷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하이트 진로에 대한 이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에 대한 위기 부분은 예상보다는 덜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네. 그리고 1분기 때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해외 쪽에서의 수출 부분이 어떤 이 실적 견인했기 때문에 이 내수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받쳐준다고 한다면 이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한마디로 이제 이 가정용 매출이 아니죠. 이 업소용 매출만 받쳐준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코로나에 대한 이 거리두기 완화의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 부분이 그 1분기를 받쳐줬다고 하는데 이제 시작 단계라고 좀 판단되고 네.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 진로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다음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영업이익,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. 네.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80억 이상을 지금 잡고 있어서 이 수치는 뭐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도 60% 이상 증가하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그 4월 달과 5월 달에 실질적으로 음료나 주류 매출이 작년에 4월, 5월 대비해서도 이 두 자리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롯데칠성에 대한 이 주류 업종의 대표적인 하이트젤로, 롯데칠성 이 두 기업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물론 이제 뭐 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술을 좀 적게 먹어야겠죠. 술을 좀 적게 먹어야겠지만 예. 이 하이트젤로도 그렇고 롯데칠성의 뭐 밀맥주, 뭐 이런 크래프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판매 부분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도 네. 이 후발주자로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특히 이제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쪽에서의 이 사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원에 대한 부분을 늘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을 중심으로 한 카지노 업체들한테는 계속해서 경기가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수혜 부분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네. 뭐 입장 제한율을 기존의 1,200에서 어떤 2,300명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완화를 하고 있는 추세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봤을 때 슬롯머신에 대한 여러 가지 오픈율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,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강원랜드의 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카지노 업체, 특히 강원랜드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더 많은 인원이 더 늦게까지 모일 수 있다라는 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. 주류 관련주, 카지노 관련주 관련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. 코로나 공포 다시 시작. 중국 이야기입니다.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또 심상치 않은가 보네요. 중국 선전과 광저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좀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. 광저우에서는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. 광둥성의 이제 선전시에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하는데요.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 증시 상승폭도 제한하기 때문에 또 체크해 봐야겠네요. 어떤 부분 유의해 봐야 할까요? 그러니까 그거죠.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. 전 세계적인 어떤 인플레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네. 이 광둥성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중국 전체 수출의 24%를 차지하거든요. 이 물동량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3위와 5위를 기록하는 그 부분이 이 선전과 광저우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물류 대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
우려가 좀 제기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, 물론 아직까지 제기입니다. 제기이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경험해 봤잖아요. 네. 예, 경험해 봤고 뭐 이제 수혜주 운하나 여러 가지 그 어떤 이 운하 쪽에서의 타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적인 어떤 이 경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의 파급 속도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이 어떤 그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면은 이 물류 대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류가 지연이 되면은 이제 배송이 지연되고 네.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비용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이 카테고리가 한 개 하나 둘씩 붕괴되는 과정으로 간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경기에 대한 또 이제 그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불균형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.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경기 지표나 어떤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지금 현재 원래는 이제 남북 광둥성에서는 한 자릿수 확진자 수가 선발적으로 발생했거든요. 네. 그런데 지난달에 갑자기 이 매 그 20명이 좀 나와주고 소강됐다 다시 19명이 지난 7일에 좀 그 발생이 됐었는데 네. 뭐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좀 비용에 대한 부분이 상승에 대한 부분이 물류 지연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 쪽에서의 수출의 24%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,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미국이나 이 글로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발송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완제품의 어떤 중간재적인 상품을 받는 데 있어서 만약에 차질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네.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좀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 어떤 그 비용이나 물류 비용에 있어서 그전보다 5배 이상은 올라갈 거라는 우려감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이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물류 대란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, 뭐 지역이 통제가 된다면 소비 위축까지 우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. 한번 중국 상황도 점검을 함께 해봤습니다.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. 반도체주 저가 매수 기회. 반도체주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수급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. 네, 뭐 지금 현재는 뭐 딱 나눠져 있죠. 이제 그 외국인들은 좀 IT 쪽으로 매수세를 많이 유지하고 있고, 예.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동차 그리고 약간의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매수세를 좀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,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큰 경기 산업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의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이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네.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 종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세를 유지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관 쪽이 매수세를 유지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더 낫다. 그리고 최근에 증시 같은 경우에 받쳐주는 부분, 그러니까 하방을 좀 지지하는 부분이 이런 외국인들이 이 IT 업종에 특히 반도체 업종을 사는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뭐 올해 뭐 상반기 때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뭐 차익 실현이나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이 이 고전을 면치를 못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하지만 이 반도체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가 네.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. 단순 어떤 반도체 업종의 화랑, 슈퍼사이클, 예전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많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개념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시장을 지지하는 가장 큰 시장을 하방을 지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반도체 디램이나 특히 이제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는 이 글로벌적인 서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신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주가에 대한 부분이 다른 여타 업종들에 비해서 강할 가능성이 이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하지만은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
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테이퍼링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좀 받쳐줘야 되는 게 이 외국인들의 반도체에 대한 부분의 매수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업종도 업종이지만 이 업종 안에서도 이 종목을 좀 고르면서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역시 SK하이닉스입니다. 제가 봤을 때도 이 반도체 업종에서는 삼성전자도 같지만 삼성전자야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. 이 반도체 업종에서 이 독자적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어떤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주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우선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이 모바일에 대한 PC에 대한 이 수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려감이 아직 가신 건 아니지만 이 서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에 어떤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대덕전자. 네.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중소형주, 이 반도체 장비주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. 작년 대비해서 90%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검사 장비 쪽에서의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일어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건설 장비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PCB나 어떤 메모리랑 여러 가지 매출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메모리 중심에서 비메모리로 가고 있는데 이것만뿐만 아니라 모바일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 전체적으로 이 수요가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이 대덕전자에 대한 어떤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반도체주 안에서 SK하이닉스와 대덕전자로 저희 한번 종목도 압축을 해봤고요. 세 가지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. 네,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설레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주류주 그리고 카지노주 짚어드렸네요.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 영향 점검해 봐야겠습니다. 지금 글로벌 물류 대란 우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산을 펴고 좀 경계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. 외국인과 기관의 엇갈리는 반도체 수급도 점검해 봤습니다. SK하이닉스와 대덕전자로 종목 압축해 드렸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. 어제 알려주신 종목도 흐름 좋던데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볼까요? 오늘도 좀 약간 어제는 태경케미컬 네. 드라이 아이스 말씀드렸잖아요. 오늘도 좀 재밌는 기업인데 현대 이즈웰이요? 예, 이 복지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네. 이 복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간단합니다. 어떤 복지 포인트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에 대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현대 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현대 그룹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 전반으로 봤을 때도 이 복지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. 네. 실질적으로 어떤 임금이나 임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복지에 대한 포인트로도 전환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복지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단기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. 대표적으로 현재 이제 같은 경우에는 복지 패키지, 또 공공복지 서비스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에 추진을 하고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 이제라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. 이 복지 포인트는 아마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이 모든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그러기 때문에 이 현대 복지 포인트에 대한 수주에 대한 증가 부분이 현대 이즈웰의 이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아질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저도 하지만은 회사에 대한 어떤 복지로 했을 때 온라인 쪽 오플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온라인 사용률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현대이젤의 플랫폼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. 역시 개인 결제액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현대이즈웰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
있습니다. 어제 11,600원으로 이제 장을 마감을 했는데 목표 주가 좀 변동성이 많이 심해요. 최근에 많이 심한데 1차적으로 목표가 14,000원을 말씀을 드리고요. 뭐 14,000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고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네. 손절가는 10,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종목 현대 이지엘까지 살펴봤습니다. 오늘도 이성훈 과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